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에이징랜드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5,000원, 역시 11월 1주차 원탑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및 공모가 산정 내역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녹화 방송을 해드립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복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에이징랜드는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 VCA입니다. 따라서 에이징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관련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반도체 상품은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개인용 컴퓨터 및 서버용 CPU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인텔, IBM, TI처럼 직접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회사를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부릅니다. 이와 반대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라이젠 CPU를 만드는 AMD의 경우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기에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AMD는 칩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른 곳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AMD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처럼 위탁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애플도 반도체 공장은 없습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1분기 60.2%에 비해 조금 떨어진 56.4%의 점유율을 2분기 기록하였지만 2위인 삼성전자의 11.7%와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은 파운드리 업체 1위, 2위 회사이고 첨단 나노 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TSMC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미세 공정은 두 업체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같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세부적인 생산 방식 및 공정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생산을 맡기려는 팹리스 회사들은 각 회사의 공정에 맞게 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팹리스 회사는 각 회사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없기에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된 반도체를 파운드리의 생산 기술과 설비에 맞게 최적화를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파운드리의 상황을 매우 잘 알아야 하기에 관계가 매우 끈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디자인 하우스를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라고 부릅니다. TSMC에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VCA라고 부릅니다. 현재 TSMC에는 9개의 VCA가 있고 그중 하나가 에이징랜드인 것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TSMC VCA입니다. 즉 에이징랜드는 TSMC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는 팹리스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이징랜드는 VCA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TSMC의 VCA 업체들은 먼저 한 단계 낮은 DCA 단계를 통해 TSMC와 협력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VCA에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에이징랜드는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DCA를 거치지 않고 바로 VCA에 선정되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동사의 높은 설계 기술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했지만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중 한 곳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TSMC VCA였지만 삼성전자와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 2020년 3월 16일 VCA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TSMC VCA 계약을 해지하면서 에이징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VCA를 해제한 직후인 2021년 매출과 영업이익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인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하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이징랜드는 AD 테크놀로지와 달리 2022년 매출도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보다 TSMC 파운드리 쪽의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이징랜드는 원스톱 턴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인 TSMC가 생산하는 것은 반도체가 들어있는 웨이퍼까지입니다. 이 웨이퍼를 실제 칩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셋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셋 과정이란 만들어진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이를 패키지로 만든 후 최종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매우 많은 과정과 업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이징랜드가 제공하는 원스톱 턴키 서비스란 설계를 맡긴 반도체 칩을 에이징랜드가 관리해서 TSMC를 통해 생산하고 오셋 업체를 통해 제품을 납품받은 후 그 제품을 책임지고 납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완제품의 수량을 발주만 넣으면 에이징랜드가 생산, 테스트, 조립, 최종 테스트까지 마치고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에이징랜드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2022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성장이 둔화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2023년 상반기 주요 고객사인 5G RF 칩의 재고 상승으로 인해 생산 물량을 감축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개발 중이고 일부 AI 반도체를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기에 회사의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이징랜드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TSMC의 VCA, 삼성전자의 DSP 회사 중 상장사를 비교회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16개 회사 중 비상장 회사를 제외하고 퍼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2개 회사를 제외한 3개 회사를 유사회사로 선정한 것입니다. 비교회사 3회사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회사 알칩은 TSMC의 VCA입니다. 현재 근소한 차이로 세계 매출일이 디자인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8조 1012억 원입니다. 두 번째 비교회사는 글로벌 유니칩입니다. 글로벌 유니칩은 TSMC의 VCA이고 원래 1위였던 회사입니다. 특이한 점은 TSMC의 자회사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은 8조 3,326억 원입니다. 세 번째 비교회사는 파라데이 테크놀로지입니다. 파라데이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DSP입니다. 앞선 2개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3,710억 원입니다. 3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53.7의 적용 펄 배수가 에이징랜드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에이징랜드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에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에 적용포 53.7을 곱해 주당 평가가액 3998원을 부하였습니다. 여기에 30.9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단 21,400원을 구한 것입니다. 현재 대만 시장에 디자인하우스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그 결과 퍼가 매우 높은 상황이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12월 2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3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그린 리소스의 청약이 연기됨에 따라 에이징랜드는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국 제13호 스펙 SY 스틸텍하고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만 청약 1일차인 11월 2일 목요일에 한해 온라인 청약이 오후 10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1일차만 10시까지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은 단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정보를 확인하면 상장 예정일이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에이징랜드는 SY스틸텍, 한국 제13호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이 분산되는 동시상장은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은 21,4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상단보다 16.82% 높은 2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모두 1,906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490.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90.02대 1의 경쟁률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는 9월 15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하였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쟁률 비교가 아닌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최근 수요 측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수요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42%, 상단이 0.58%이고 중간, 하단 미만의 분포는 없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요 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확정된 25,000원을 초과한 수요 측도 78.5%나 된다고 합니다. 공모가가 상향된 것은 아쉽지만 수요 측 분포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7.18%, 수량 기준 22.39%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의무보유 확약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6.28%, 3개월이 9.2%, 1개월이 4.32%, 15일이 2.58%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중이 1개월, 15일보다 높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의무보유 확약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좋은 결과입니다. 에이징랜드의 의무보유 확약을 2023년 수요 측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0.55%보다 훨씬 높고 IMT,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조금 더 높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MI큐브 솔루션, 기가비스보다는 낮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수요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에이징랜드는 경쟁률은 낮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높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에이징랜드와 비슷한 규모의 수요 측 결과와 비교할 때 컨택보다는 압도적으로 좋고 퓨릿, 신성 ST보다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비코퍼레이션보다는 아주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에이징랜드의 수요 측 결과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우리사주조합에 5.7%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직원 수는 100명이고 우리사주조합 1인당 평균 배정 규모는 3,750만 원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약 165억 원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32만 9,542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약 29만 명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에이징랜드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한 주 초반이거나 추첨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징랜드의 청약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의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 등급의 경우 최대 1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청약이기에 온라인 전용 50% 등급도 꽤 큰 규모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공모가 2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649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과 상장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ALT, 신성 ST보다 조금 더 많고
알맥 넥스틸보다는 조금 적은 상장 시가총액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60만 주가 있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9.1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73억 원입니다. 이번 수요 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많았습니다. 만약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9.51%까지 낮아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1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9.55%, 일반 청약자가 21.32%, 공모기관이 59.12%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19.55%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금액으로도 151억 원으로 아주 크지 않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대부분 소액 주주입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소액 주주는 개인 주주 51명입니다. 에이징랜드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상장 후 바로 행사가 가능한 물량은 6개월 의무 보유를 해야 하고 의무 보유가 없는 물량은 2024년 12월 28일 이후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스톡옵션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 상장 종목 의무 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탑 머티리얼 TMC보다 조금 더 많고 이지트로닉스 HPS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이어서 구조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상장일 2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0만원, 하한가 60%는 15,0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TSMC의 VCA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경기 침체와 고객사 재고 누적으로 매출이 정체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습니다. 대만에 상장된 TSMC의 VCA들은 지난 1년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유니칩은 248.13%, R칩은 무려 349.4%입니다.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VCA 주가들이 이렇게 좋은 점은 에이징랜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국내 유일 VCA인 점, 대만에 상장된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던 점, 의무보유 확약이 높고 수요일 측 결과가 좋은 편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제13호 스펙 SY 스틸텍과 동시 상장인 점,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규모가 커서 상장의 유통 물량도 큰 편인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결과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동시 상장이기에 기대 수익을 낮추셔야 하고 환불일이 4일이었던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경우 비례청약은 실익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요일 측에 고민하면 이후 종목들 중 청약 못할 종목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균등은 고민할 것 없고 비례는 경쟁률 보시고 최대한 가성비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